고려시대 백성들은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는 한편 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자, 먼저 고려시대의 종교는 바로 불교였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이 불교는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서 이 백성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를 불교의 나라라고도 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이 후대 왕들에게 남겼던 10가지 가르침에서 이 불교를 항상 장려하라고 했는데요. 자, 특히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행사를 아주 크게 열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등회와 팔관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연등회는 부처를 생각하면서 연꽃 모양의 등을 밝히는 축제인데요. 이 매년 초에 부처님이 오신 날에 열리는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자, 지금도 이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등불을 밝히면서 부처의 말씀이 나라 곳곳에 퍼지기를 기원했답니다. 고려시대에는 연등회 말고도 또 다른 큰 행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팔관회입니다. 팔관회는 하루 동안 8가지의 계율을 지키면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식은 점차 이 하늘신이나 땅신 그리고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국가와 왕실의 평안을 복비는 행사로 점차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팔관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굉장히 성대하죠? 선생님, 팔관회는 언제 열렸어요? 자, 연등회가 봄철에 열렸다면 팔관회는 겨울철에 열렸는데요. 이 서경과 개경 각각에서 열렸던 이 팔관회는 이 황제를 표시하는 황룡기를 설치하고 이 여러 관리들이 축하 인사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와, 왕과 여러 관리들까지 함께한 행사라면 엄청나게 큰 행사였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팔관회가 열릴 때에는 이 고려시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송나라의 상인, 여진, 탐나 등 이 각 나라의 대표들까지 참석했어요. 이들은 축하 인사도 드리고 또 특산품까지 바쳤는데요. 자,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이 왕과 신하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각종 공연을 즐겼습니다. 자, 그리고 팔관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이 고려 백성들도 각종 행사를 즐기고 구경했답니다. 국가의 큰 행사였던 연등회와 팔관회를 보니까 이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알겠죠? 자, 이렇게 부처께 기도를 드리고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기 위해 찾던 이 절은요,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자, 나라 곳곳에 절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이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이 백성들이 사는 집보다 절이 더욱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고려 시대에는 절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요. 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고려 시대에는 여름이 되면 젊은 학생들이 시원한 절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님으로부터 글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승려들은 불교 경전을 읽어야 했고 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절은 또 시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절들은 왕실과 귀족들로부터 받거나 사들인 땅에 지어졌기 때문에 매우 넓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 마늘, 곡물 등 많은 작물을 심고 키울 수 있었고 이 작물들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님, 파 좀 사러 왔는데요. 절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기름이나 벌꿀, 소금, 비단, 심지어는 술도 팔았답니다. 어머나, 아유 고소해. 절에서 만든 기름은 역시 맛이 좋다니까. 절은 또 먼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숙박시설을 원이라고 하는데 원은 으슥한 산길이나
마을에서 외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여행자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고려시대의 절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경제 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절이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했는지 알려주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보이는 장생표라는 것인데요. 자, 장생표는 이 고려시대의 절의 영역을 표시해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고려시대의 통도사라는 절이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이 장생표를 12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자, 통도사가 소유한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고려시대에 세워진 절 중에는 뛰어난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경북 영주에 있는 부석사의 중심 건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나무로 만든 절 중에서 옛날의 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또 이곳은 충남 예산군 덕승산에 자리 잡고 있는 수덕사 대웅전인데요. 대웅, 즉 큰 영웅인 석가모니를 모신 절입니다. 백제 때 처음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백제 계통의 목조 건축 양식을 따른 고려시대의 건물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은 구조로 앞면은 3칸이고 옆면은 4칸 크기로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교의 나라답게 훌륭한 절들도 참 많죠? 절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있는 불상, 불탑, 그리고 불교 그림인 불화까지 이 다양한 불교 예술품들이 제작되었는데요. 자, 먼저 고려시대의 불상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여기 아주 독특한 고려시대의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논산 관촉사에 있는 은진미륵 보살 입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뭔가 얼굴이 굉장히 큰 것이 이 균형이 잘 맞아 보이지 않죠? 자, 이 머리와 몸의 비율이 2등신인 이 불상은 이 우리나라에서 돌로 만든 조각상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높이가 아파트 6층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자, 바로 고려 초기에 이 고려를 건국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 호족들이 이 자신의 힘과 경제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과 이 부처의 힘을 보여주려는 이 생각이 바로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또 고려시대의 불상은 신라시대의 불상과는 많이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석굴암의 본존 불상과 은진미륵 보살 입상만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본존 불상은 조화롭고 균형감 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 반면 은진미륵 보살 입상은 얼굴과 몸의 비율이 잘 맞지 않는데요. 정면에서 보면 비율이 잘 맞아 보이지 않지만 이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면에서 볼 때보다 더 온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고려시대에는 돌로 만든 불상뿐만 아니라 철로 만든 불상도 있었는데요. 자,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자, 그 높이가 3m에 이르는 거대한 불상인데요. 자, 옷깃을 보면은 그 옷주름이 아주 세밀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시대에는 불상뿐만 아니라 석탑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대표적인 석탑으로는 월정사 8갑 9층 석탑과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석탑의 아름다운 모습을 꼭 한번 직접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불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불화란 바로 불교 그림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 바로 수월 관음도가 있습니다. 자, 달빛이 비치는 바다 가운데 이 바위에 앉아있는 관음보살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런 불화는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발달했는데요. 바로 섬세하고 정교한 묘사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려 불화를 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죠. 자, 불교의 나라답게 고려에서는 승려가 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승려가 된다는 것은 출세하는 길이자 바로 존경받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바로 승려가 되기 위한 과거 시험도 있었고요. 또 이 귀족의 자녀 한두 명쯤은 모두 승려가 될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 아주 특별한 고려시대의 승려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이 고려시대의 11대 왕 문종의 네 번째 아들인 이 의천입니다. 자, 의천은 승려가 된 후에 이 불교를 더욱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송나라로 가고 싶었는데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아들인 의천이 송나라로 유학을 간다면 이 송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거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까 봐 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천은 이대로 고려에 머물렀을까요? 불교를 공부하고 싶었던 의천의 열정은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의천은 어머니에게 작별의 편지만 남기고 2명의 제자와 함께 몰래 송나라 상인의 배를 타고 송나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부디 몸 건강하세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임금은 신하를 시켜 송나라 상인의 배를 뒤쫓게 했지만 결국 따라잡지 못하였습니다. 송나라에 도착한 의천은 여러 절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약 1년 만에 3천여 권의 불교 서적을 가지고 다시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의천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고자 송나라, 요나라, 일본에서 수집한 불교 서적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속장경입니다. 부디 이 책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세상 곳곳에 퍼지기를. 자, 의천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눠져서 많이 싸웠는데요. 자,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의천은 바로 불교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이러한 의천의 공이 인정받아서 이 고려시대의 승려에게 내려지는 가장 높은 직책이었던 국사에 임명되는데요. 바로 국사란 나라의 스승을 말합니다. 나라의 행사부터 불상, 불탑, 그리고 승려까지 이 고려시대에서는 이 불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고려시대의 불교뿐만 아니라 이 또 하나의 고려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역사책인데요. 자, 고려에서는 잦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 역사책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두 역사책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먼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유학자 김부식이 지은 것인데요. 삼국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정치와 전쟁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학의 기본 가르침인 이 충효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요. 자, 유학자였던 김부식은 이 최대한 사실 중심으로 역사책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보면 이렇게 거짓말처럼 보이거나 또는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고 판단되는 내용은 이 역사책에 집어넣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당군 신화나 고조선의 역사가 빠져 있고 이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국유사를 살펴볼까요? 삼국유사는 승려 이련이 지은 것입니다. 자, 삼국유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고조선에서 후삼국 시대까지의 역사와 불교에 관한 것들, 그리고 승려가 악을 물리친 이야기, 또 신비한 힘을 가진 인물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역사책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 두 역사책을 서로 보완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불교의 나라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고려 시대에는 다양한 불교 행사를 통해서 왕실과 백성이 하나 되어서 복을 빌면서 서로 즐겼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양한 역할을 했던 이 고려 시대의 절도 살펴보았고요. 이 절은 이 고려 시대의 경제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자, 또 뛰어난 솜씨가 보여지는 이 고려 시대의 불상과 불탑, 그리고 화려한 불화도 만나보았습니다. 왕의 아들이었던 의천을 통해서 이 고려 시대 불교의 위상도 살펴보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녔던 이 역사책도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꽃피웠던 화려한 고려 문화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시나요?